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장년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떠올리는 꿈이 바로 전원생활의 꿈입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마당 있는 집, 그리고 나무 데크에서 여유있게 커피 한 잔,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전원주택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고 살아보니 할 일만 늘어나고 불편함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간다는 결정 하나 때문에 병원과 인프라 부족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귀농의 열풍과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낭만으로 인해 중년들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는데 현실은 좀 다른가 봅니다. 왜 이렇게 전원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졌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전원주택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붐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경기도부터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외곽으로 전원주택을 열심히 짓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대에는 전원주택 건축업체와 분양사기가 기승할 정도였습니다. 땅값은 점점 오르고 세컨하우스로도 좋다는 마케팅으로 인해 로망도 실현하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60평짜리 단독주택을 3억 또는 5억 원에 분양을 받아 도시 생활이 그립거나 조금 불편하면 쉽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공실이 상당히 많고 되팔기 참 어려운데요. 이제는 골치 아픈 매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짓고 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전원주택의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보실까요? 전원주택 매물이 많은 대표 지역인 양평군을 보시겠습니다. 수요 감소를 한 번에 체감할 수 있는데요. 군청 통계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전원주택 허가 건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주거 트렌드 변화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수는 최근 3년간 5,000세대가 늘면서 전체 세대의 20%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면 전원주택이 폐가로 남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다르게 도시에 주로 머물게 됩니다. 주말 농장이나 영농 체험 같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양평에서만 올해 160건이 넘는 체류형 쉼터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편하고 투자하기 좋으니 과거와 다르게 더 몰리게 되는 건데요. 전원주택의 인기는 빠르게 식어가며 투자의 가치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양평에서는 아파트의 거래와 매물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전원주택의 수요가 줄어 거래는 눈에 보이게 줄고 매물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1년 또는 2년 정도 전원 생활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 생활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지면 팔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헐값에 팔아야 하거나 안 팔릴 가능성도 있으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만 들어가야 되고요. 방역이나 페인트 칠 같은 벽 보수 작업을 보더라도 가볍게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기술력이 없는 부분에서는 꼭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장비도 장난 아니고요. 대표적으로는 보일러와 수도 쪽입니다. 은퇴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지었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말썽이 생긴다면 이게 다 돈이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느껴지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비교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들이 많았는데요. 중심가 단독주택이면 거래가 잘 되지만 외곽이나 전원주택은 절대 사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이 안 팔려서 골치 아프고 병원과 장보기가 너무 힘든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날씨를 보시면 여름이 현저히 길어졌잖아요. 비도 참 많이 옵니다. 그만큼 벌레도 많아지고 있는 기분인데요. 모기 같은 곤충도 도시와 다르게 크기도 엄청 크고 독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서는 세 가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2번은 제초 작업이 필수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이 일만 방치해도 풀의 높이가 생각보다 높은데요. 여유 있는 생활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이라면 잡초 때문에 참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바로 누수와의 전쟁인데요. 은퇴하고 내려온 집에 장마가 오자마자 물바다가 된다면 정말 지옥일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그리고 벽에서 마루까지 누수의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 전원주택을 추천하지 않게 되는데요.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창문 틈과 천장, 벽지, 그리고 마루 밑까지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 시공으로 인해 철근과 방수, 단열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없이 시공한 데크와 창틀, 벽 연결부 등 틈새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날씨가 동남아처럼 점점 변하고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은 기름 보일러와의 전쟁입니다. 도시 외곽과 시골 지역은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는 수억 원이 필요하니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기름 보일러 또는 LPG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겨울 한파에는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한파 특보가 발령된다면 기름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PG 난방비 역시나 단가가 계속 올라서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 현재 전원주택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역대급 불경기에 건물값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땅값은 본전도 못 찾는다. 본전이라도 찾으면 정말 너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꽉 붙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이 점점 수도권으로 더 몰리니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만 귀농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 생활을 원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 바뀌셨습니다.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시는 건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더 가까워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하게 되셨는데요. 전원주택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도로 문제입니다. 진입로의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주변에 축사가 있다거나 사격장 또는 군부대가 있거나 공동묘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생활이 불편하고 집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라 곰팡이 문제 차이도 심하고요. 오히려 독특한 구조의 집은 유지 보수와 재판매가 어렵습니다. 계단이 많은 집 역시나 노후에는 힘들고 난방 효율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은 유지 보수에 부담이 되니 조용하고 아늑한 집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전 재산을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헐값에 팔아야 한다면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